이번 시간에는 173페이지 표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개씩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증빙이라고 하는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증빙이거든요. 그 증빙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의 종류별로 한번 쭉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보면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증빙의 의의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가지고 나오는 이익에다가 세법에서 적용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단 말이죠. 이 이익이 커지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익이 적으면 세금 낼 것은 없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처리하는데 내가 세금을 적게 냈고 싶어. 그런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만만큼 비용을 지출했는데 거짓말로 15,000 지급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납부해야 될 세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었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영수증에는 거래처가 어디이고 언제 이고 이런 영수증에 그 지출 증빙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5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 증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증빙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빙 서류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출은 했는데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법인카드로 회사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냥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할 것이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돼요. 그리고 면세 재화나 용역이면 계산서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없는 무슨 목욕탕, 이발소 이러한 사업자 영수증 이런 증빙 이러한 적격 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영수증은 우리가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수증은 법적 증빙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수행 내용을 통해서 어떤 증빙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사례는 초대장입니다. 자, 어떤 초대장이냐면은 거래처에 멋쟁이라고 하는 영업부장이 있는데 거래처 영업부장의 자녀가 돌잔치가 있다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초대장을. 그럼 뭐예요?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오면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회사에 상품 주문할 때 이게 미안하게 되잖아요, 서로가. 우리 애기 돌인데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초대장을 딱 건네줬는데 그냥 입 싹 씻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현금 10만 원짜리 봉투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거죠. 왜냐? 영업부, 저기 뭐야, 거래처 직원 영업부장의 돌잔치기 때문에 우리 회사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줬다는 증빙이 뭐가 있어야 돼요? 초대장이라도 있어야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변이 뭘까요? 예, 접대비입니다. 예, 접대비. 접대비 10만 원. 대변은 현금이죠. 대변은 현금 10만 원이에요.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써보세요. 차변의 접대비는 뭘까요? 예,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죠. 이렇게 거래 후 결합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10만원, 대변의 현금 10만원. 대변의 현금이 전부 거래 금액이 10만원 전부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쓰면 좀 간단하죠. 예. 자, 전표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수행 2번 전표 입력하시라. 날짜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월달로 넘어갔어요. 이제 2월달입니다. 2월 날짜는 11일. 차변의 접대비 813번 써야 돼요. 거래처에는 멋쟁이 영업부장이라고 하면 써요. 이거 거래처 등록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코드는 쓰지 마시고 이렇게 맞습니다. 적용은 밑에 보시면 거래처 경조사비라고 하는 거 있죠? 10번 그거 쓰면 돼요. 금액은 10만원. 대변, 아이고 차변으로 했구나. 그러면 대변 101번 현금으로 하면 되죠. 10만원.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거 그대로 복사됩니다. 자, 저처럼 안 하고 여러분 한 줄로 여기를 출금 1번 해가지고 한 줄로 써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그냥 나눠서 했습니다. 분계 내용은 똑같아요. 밑에 보시면 차변 10만원 접대비, 대변 10만원 현금, 차변 대변 대체전표로 해도 되고 1번 구분을 1번 출금해가지고 접대비 이렇게 해도 밑에 분계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이제 3일 우리가 3일 패션에 지금 실습을 시작했는데 2월 달이 됐잖아요. 3일 패션 몇 월 달이 돼야 연습이 끝나냐면요. 12월이 돼야 연습이 끝나요. 예. 전표 이제 3일 패션 12월 달까지 전표 계속 입력할 거예요. 아직 2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이 3일 패션 실습 끝날 날이. 근데 하루에 4시간씩 하기 때문에 며칠 안에 금방 끝나요. 3일 패션 끝나면 실기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 나머지는 이제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시는 것은 그때그때 질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이 개인별로 수준 차이는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이거 망신스럽게 이거 질문할 수 있나? 에이 내가 그냥 참고 말지.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예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강정희 씨 질문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조금 더 빨리 질문하셔야 돼요. 버스가 저만큼 한 2정거장 지나갔는데 딱 질문하면 이제 꼬이니까 바로바로 안 됐을 때는 바로바로 질문하는 거. 네. 뭐가 문제 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접대비. 네, 그거는 무시하면 돼요. 네, 그냥 그건 입력이 지금 끝까지 안 왔기 때문에 네. 지울 수는 있는데 체크 위에 삭제 그건 지워져. 이거 거래처를 어디 거래처? 아니고 현금 대금에 10만 원 했잖아요. 현금 대금에 10만 원. 거래처 안 적어도 돼요, 현금은. 그러면 엔터 치면서 위에 거 그냥 복사하고 가. 엔터 치면. 네, 엔터 치면 위에 텍스트가 복사가 돼요. 네, 엔터 치면 위에 텍스트가 복사가 됩니다. 또 문제 있나요? 네. 다음 2번 해보겠습니다. 우편 등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체국에 가서 등기를 소포를 붙인다든가 하면은 이와 같이 우체국에서 이런 영수증을 줄 수가 있죠. 이 자체가 현금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서류를 발송하고 4,000원을 등기 요금으로 지급했다. 네. 자, 분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차변에 이거 무슨 비용인데 혹시 뭘로 하면 될까요? 맞아요. 통신비. 예, 통신비. 통신비 맞습니다. 4,000원. 대변이 현금이죠. 4,000원. 차변의 통신비는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자산이 감소했다. 자산이 감소했다.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한 것입니다. 거래의 8요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맞았죠? 짝이 형성되죠? 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합시다. 예. 자, 이것도 출금으로 하면 됩니다. 자, 2월 10 며칠인가? 5일. 자, 15일 1번 출금. 통신비 814번. 거래처는 뭐 이건 통신비는 안 써도 돼요. 적요에다가 우편료 지급 2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금액은 4,000원 4 플러스 엔터 하면 끝나죠. 네, 밑에 분계 보세요.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딱 잘 됐죠? 네, 우체국의 영수증도 증빙이 된다.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토지 취득세. 얼마짜리인가요? 취득세가 이거죠? 합계 취득세 합계세액을 봐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다 더해진 거.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취득세가 세금이라서 여러분이 이건 비용이겠지, 세금과 공과금 비용이 아닐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까요? 비용이 아니면? 예? 취득세 비용 아니에요. 뭘로 처리해야죠? 취득세는? 건물이나 토지나 차량 운반과 같은 걸 사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취득세,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럼 뭘로 처리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토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거 자산. 여러분 취득세는 자산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처리하면 되고요. 건물을 사고 취득세를 냈다. 건물 이렇게 자산 처리하셔야 돼요. 자,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여기 분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차변이 토지 금액이 얼마예요? 2450 대변은 현금 이렇게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거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만약에 땅값이 1000만 원이고 취득세가 245만 원이다. 그러면 장부에 토지를 1245만 원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 말. 취득하는 비용까지를 다 취득 원가로 넣어줘야 돼. 다른 개념 과목으로 나누면 안 돼. 아셨죠? 자,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예. 며칠 날로 입력하면 여기 날짜가 여기 찍혀 있죠. 2월 20일 날 수납했다. 그래서 2월 20일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현금으로 했으니까 이거 출금으로 해도 돼요. 1번 출금하고 토지 201번 토지에 뭐 거래처는 필요 없고 저교에다가 거기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이라고 있네요. 2번 저교 쓰면 됩니다. 금액은 거기 있죠. 2450 플러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네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출장 품위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나오네. 예. 여러분, 이제 출장 품위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직원들이 이게 출장을 갈 때 지금 여기 소속 영업부 직위 부장 성명, 오상식,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지는 여기, 출장 목적은 거래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여비 계산액이 계략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갈 것 같다. 교통비하고 식대 등으로. 그래서 이거를 출장 품위서가 사장님 결제가 딱 나면은, 여기 사인이 딱 나면은 이 50만 원을 오상식 부장 통장으로 딱 넣어주는 겁니다. 회사가. 그래서 출장 여비를 가지급하는 그런 회계 처리예요. 자, 영업부의 오상식의 출장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지급금이라는 거 배웠었어요. 당좌자산 공부할 때. 그 가지급금이 바로 출장 여비 계산액입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인 거 확실하죠? 네. 자, 분계 한번 써볼게요. 차변이 가지급금이에요. 누구한테 할 거냐면 오상식한테 가지급한 거예요. 금액은 50만 원이죠. 대변은 현금 50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자,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을 차변에 기록하면 자산 증가된다 그랬죠? 현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대변에 기록되면 감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 감소, 자산 증가인 거래입니다.
이제 분계가 이제 많이 숙달됐죠. 전표 입력 연습은 분계 연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계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합시다. 2월 23일 날 지급했죠? 여기 날짜 나오죠? 품위서에. 자, 2월 23일로 고치세요. 3번 차변 가지 하고 엔터 쳐보세요. 134번이 가지급금이에요. 거래처의 코드란에다가 오상, 우리 얼마 전에 거래처 등록할 때 오상식 3001번으로 등록했었어요. 오상 코드에 3001번 나타나죠? 적요 밑에서 보면 없네. 네. 적요는 밑에 코드가 없을 때는요, 여기다 직접 써주면 돼요. 뭐라고 써야 가장 이해하기 좋냐 하면은, 출장비 가지급이라고 한번 써주죠. 출장비 가지급이다. 금액은 50만원이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이거 출금으로 할 걸. 지금 고쳐도 돼요. 여기 구분을 1번 출금. 네, 그러면 끝나요. 1번 출금. 나중에 구분을 고쳐도 됩니다. 만약에 그냥 계속 아까처럼 여기를 차변으로 했으려고 했으면 이 밑에 줄에다 하나 더 넣어야 돼. 대변에 101번 현금. 네, 그냥 쪼까지 복사하고 가지고 50만원.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위에서 그냥 1 출금 해버리면 밑에 건 지워야죠. 밑에 클릭하고 위에서 삭제. 예, 밑에 줄 지워져요. 자, 필요 없는 밑에 줄을 여러분 지우실 때는요, 클릭하시고 요거 휴지통 있죠? 위에서 그거 누르면 지워집니다. 두 줄로 차변 대변 넣어도 맞는 거고, 출금 해가지고 한 줄로 입력해도 맞습니다. 그럼 밑에 분계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엔터가 여기 왜 이런 위에 출금으로 돼 있는 예, 출금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요? 삭제. 이제 됐습니다. 네. 네. 밑에 이렇게 빨갛게 뭐가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 뭐가 안 맞았다는 뜻. 차대변이 안 맞았다. 예. 제가 아까 막 지우고 고치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해결됐습니다. 자, 여러분 깨끗하시죠? 지금 현재 여기 현금 잔액이 저하고 똑같으면 저하고 똑같이 입력한 겁니다. 현재 현금 잔액 1188만 8천원이네요. 예. 만약에 저하고 이게 다르다 하면 저하고 전표를 똑같이 입력 안 한 거예요. 현금 쪽에서만큼은 차이가 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죠. 5번 급여대장. 급여대장이 증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직원이 2명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급여가 300 해서 700만원 급여인데 통장으로 668만 6천원 입금해주고 31만 4천원은 공제했어요. 근데 이것을 회사가 비용 처리할 때 증빙이 뭐예요? 그냥 급여 지급 대장이 증빙이죠. 다른 증빙이 없어요. 통장 계좌 이체한 거, 통장 거래 내역하고 급여 대장이 급여를 처리할 수 있는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자, 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그래,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 그러면 보통예금 계정값하고 하나 찾았습니다. 얼마 지급했어요? 요만큼 지급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예금이
당좌 자산이죠. 자, 자산이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가는 거. 요건 하나는 해결됐어요. 네, 어렵지 않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럼 보통예금 대변. 얼마 지급했지? 여기 통장이 찍힌 거. 6686 000. 이게 보통예금 대변입니다. 그러면 요 급여 700만 원은 어디다 하느냐 이거지. 급여 700만 원. 급여가 비용이죠.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급여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급여 700. 그러면 여기 이제 끝났어요. 차변에 700. 대변에 이거 6686. 지금 아직 대차변이 안 맞겠죠? 예, 안 맞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안 맞아요. 예, 세금. 공제계.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제계라는 게 뭐냐면은 이 오상식 부장하고 장그래 씨한테 그 급여를 줄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이거를 공제한다 이 말이에요.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이걸 세금을 이 직원들한테 알아서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봉급을 지급하는 자가 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국가를 대신해서 거두어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냐? 회사가.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려면요, 이런 급여 담당자 직원도 줘야 되고요. 그래야 이게 세금 걷어가지고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 운영하려면 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회사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했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뭐예요? 개정 과목이 보통예금. 보통예금. 요 700은 급여 해결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공제한 거. 회사가 지금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다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다 납부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은 납부하는 것이 세무서가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또 세무서가 아니네. 이건 시청. 복잡해요.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청, 국민연금이나 그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각각의 관리공단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만 4천 원은 회사 돈이 아니라 잠시 원천징수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업이 원천징수한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무조건 뭐가 된다? 예수금이 된다. 여러분 부채에서 예수금 배웠을 거예요. 기업이 원천징수한 것은 다 예수금이에요.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합니다. 남의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게 부채예요. 31만 4천 원이 부채. 그러면 대차가 딱 맞아요. 700. 급여 대장을 가지고 이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딱 개정 과목 3개가 나올 거예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분개한 것 중에서는 이게 꽤 복잡하죠. 3줄로 입력하니까. 근데 앞으로 이보다 더 복잡한 분개도 여러분이 척척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급여대장을 보고 회계 처리할 건 딱 숫자 3개예요. 요거.
요거 숫자 3개만 빨리 어디 있는지 찾아내시면 돼. 예. 급여대장 보고 회계 처리할 건 숫자 3개예요. 그거를 딱 찾아가지고 계정 과목 탁 붙여주면 끝납니다. 자, 이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무슨 날짜일까요? 2월 며칠이에요? 예, 25일 날입니다. 자, 대변의 급여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대변의 급여 801번 급여 판매관리비니까 급여의 거래처는 없어요. 적요에다가는 타자를 정확히 한번 해줘 볼까요? 급여가 이게 몇 월 급여인가요? 2월 급여네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2월 급여 지급이라고. 금액은 700만원. 7 플러스 2번 엔터.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변이 아니라 이거 고쳐야 되겠네. 차변. 네. 비용 발생 차변인데 제가 대변 잘못했어요. 네, 비용 발생 차변. 네, 차변으로 지금 고치세요. 차변은 3번. 자,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에다가 예수금 254번. 예수금 거래처 안 넣지 않습니다. 적요는 급여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같은 것을 예수한 거니까 요 4번. 4번 넣으면 돼요. 4번. 자, 금액은 아까 체크하신 금액 314 플러스. 그래요. 또 대변.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이 이게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보통예금 거래처 어디로 넣어야 될까요? 어디로 넣어야 돼요? 신한은행으로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타자 합시다. 2월 급여 지급. 예, 타자 해줍시다. 그리고 대변 금액에는 686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분계부도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차변에 있는 급여는 뭐다? 비용? 예, 발생이다. 예. 자, 대변에 있는 예수금은 뭐라고요? 예, 부채 증가다 이겁니다. 자,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은 뭐예요? 자산의 예, 감소다 이거. 자, 거래의 8요소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네, 따져보면은 자, 비용 발생, 오, 차변 요소. 부채 증가, 오, 대변 요소. 자산 감소, 오, 맞아, 대변 요소. 차변 요소 하나에 대변 요소 2개가 이렇게 연결됐죠? 이런 결합관계가 형성이 가능합니다. 차변 요소에 오는 거, 비용 발생, 대변 요소에 부채 증가와 자산 감소가 왔다.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날 7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원천 징수했기 때문에 남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부채.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자산 감소. 말이 되죠? 딱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출장비 여비, 출장 여비를 정산한다. 오상식 부장이 며칠 전에 출장을 갔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여비 정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숙박비로 30만 원, 교통비로 25만 원 썼다고 이제 이 여비 정산서를 쓰고 거기 밑에다가 영수증을 붙였어요. 그래서 더해 보니까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회사 돈을 가져간 건 50만 원인데 자기 돈을 더 5만 원을 더 붙여서 쓰고 왔죠. 회사가 지급해 줘야죠. 이때 여비 아까 출장 갈 때 가지급 처리했던 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분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월 27일 날 우선 55만 원은 말이죠. 이 출장 가서 숙박비하고 교통비였어요. 밥은 안 먹었나? 밥값은 없네요. 네. 밥값까지 여기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비용 처리해야 돼요.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예,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돼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출장 나가서 쓴 거 다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돼요. 잠자는 거, 교통비 쓴 거, 식사한 거, 네, 여비교통비. 그리고 대변을 볼까요? 우리가 가지급금 며칠 전에 줬잖아요. 그때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잡았죠. 차변에 오상식에게 지급한 자산으로 잡았는데 오늘은 그 자산이 없어졌어요. 쓰고 왔던 게 확인했으니까 50만 원 자산 감소. 나머지 5만 원은 어떻게 했어요? 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5만 원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이제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의 가지급금과 현금이 다 자산이에요. 두 개가 다 자산. 그래서 자산 감소된 거예요. 출장을 다녀와야 비용이 발생했어요. 출장을 다녀와서. 이것이 가지급금의 정산시 회계처리입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제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2월 27일 날입니다. 자, 위에다가 날짜 2월 27일로 바꾸시고요. 차변부터 넣을까요? 여비 교통비 812번 써야 돼요. 여비 교통비 거래처 넣지 않습니다. 적요는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 이거 좋네요. 1번 금액은 55만원 줄 바꿔서 엔터 치면 바뀌죠. 4번 대변 가지 134번 가지 거래처 오상 엔터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 복사 되지요. 가지급금 대변에 50만원 입력해야죠. 엔터 하면 줄 바뀌죠. 또 대변이죠. 현금은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엔터 치면 오상식 그냥 자연스럽게 복사가 되고요. 엔터 치면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 그냥 자연스럽게 복사되는데 그거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5만원. 위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 안하고 지나가고 싶을 때는 엔터로 지나가지 마시고 방향키로 지나가세요.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쑥쑥쑥 지나가면 화살표 키로 지나갈 때는 위에 있는 게 이 텍스트가 복사가 안 됩니다. 예. 복사가 안 돼요. 방향키로 지나가면. 근데 엔터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게 복사가 됩니다. 엔터로 지나가면. 나는 이게 복사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엔터로 지나갔다. 그러면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그 자리에 놓고 스페이스바 치면 지워집니다. 지우고자 할 때는.
복사할 때는 엔터. 그냥 지나갈 때는 방향키. 네. 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점수가 4건이 더 남았는데요.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 12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